오늘 사건은 정말 갈 때까지 가버린 쓰레기 같은 현실입니다. 야, 내가 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냐? 내가 너한테 그거 강제로 해라 그랬어? 뭐 어떻게 해라 그랬어? 내가 사기를 쳤다는 얘기가 뭐야? 사람이 더 이상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돈으로만 보이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에게 인권을 운운할 가치도 없습니다. 이런 뻔뻔함을 두고 더 이상 제가 볼 수도 없습니다. 이제 가면을 벗기고 이놈의 면상을 까야 합니다. 여기 지금 옆에 광택집이 있는데 저분도 피해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는 하루 900건의 사기 범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검거율은 고작 58%에 불과합니다. 이는 피해자 10명 중 4명은 끝내 정의를 찾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방치되며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입니다. 금융사기를 당한 사람들 중 87%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인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이는 단순 범죄를 넘어 사람 간 신뢰가 무너진 사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못 떨어지요? 어떻게 오신 거예요? 저도 사람이 모르시나요? 혹시 피해 당하신 거 아니에요? 네. 자, 지금 이렇게 불은 꺼져 있고요. 칠판에도 9월 이후로는 뭐 11월 달인데 적힌 게 없습니다. 지금 보신 그대로.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는 사회.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정신적 충격과 사회적 고립 속에서 2차, 3차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뻔뻔하게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조적 부조리를 방치한다면 피해자는 당연히 계속될 것입니다. 말로만 비판할 게 아니라 제가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서 이놈의 뻔뻔한 면상을 찍고 증거로 남기겠습니다. 저희 셀카에서 중고차 구매하시면 추가 비용 없이 최대한 AS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허위 매물 근절을 위한 컨텐츠를 통해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셀카 대표 엄만호입니다. 저는 지인이 사기치는 걸 상당히 싫어합니다. 자, 왜냐면요, 이건 정말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다면 상대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걸 믿고 싶지도 않고 정당한 요구조차 어려워진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극단적이라는 결말을 주관합니다. 자, 그런데 알고 계십니까? 한국에서 하루 900건의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그중 87%가 아는 사람에게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현실입니까? 저도 믿었던 직원에게 사기를 당했을 때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고 치를 떨 정도로 화가 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기라는 건 단순히 돈 몇 푼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믿음과 마음을 배신하는, 꼭 이게 육체적으로 죽여야 살인인가요? 정신적으로 죽여도 살인인 것입니다. 이건 절대 용납할 수가 없는 행위입니다. 자, 여러분, 절대로 방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중요하지만 검증은 더 중요합니다. 이 사회에서 스스로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피해자 역시 아는 형님이 아는 카센터에 차를 맡겼다가 사기를 당하고 자책하면서 고통 속에 사시다가 저희 셀카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인지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직원한테 전달받기로는 차를 구매하시고 카센터에 수리를 맡겼는데 수리를 안 해주고 있다는 내용인가요? 네, 저는 이제 그 단지 딜러예요. 제가 이제 매입한 차량이 있는데 이제 차량이 이제 엔진이 이제 상황을 했어요. 이제 기존에 이제 알던 데니까 저희 사무실 아는 형님도 이제 그쪽에도 거래하고 또 아는 친구분이어서 그냥 믿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엔진이 530만 원이라고. 차가 뭐예요? 아우디 A4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오늘 알아보게 됐는데 수리까지 다 했을 때 그 금액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사람들 대부분 물어보니까요. 아, 그럼 너무 많이 받았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게를 이틀 동안 비고서 전화 통화를 해서 나한테만 안 하겠다. 환불을 해달라. 요구했는데 내가 그걸 뭐 왜 해주냐 식이에요. 수리는 한 달 동안 지금 들어갔는데 수리는 전혀 건든 것도 없고요. 차는 그럼 그대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네네. 웃긴 놈들이네. 지금 저뿐만 아니라 다른 딜러분들도 많이 얽혀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사무실 형님도 한 분이 얽혀 있어요. 어쨌든 수리는 해야 되니까 이기로는 뭐 수리도 안 되는데 솔직히 저희가 수리를 다 하고 확인한 다음에 입금을 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당연하죠. 네. 근데 엔진을 먼저 붙이라고 해서 가게가 좀 어렵나 보다. 그래서 입금을 해줬죠. 530만 다 줬어요? 네네. 처음에는 계약금을 줬죠. 100만 원을. 일단 저도 큰 구동이 들어가니까 조금 밀었죠. 왠지 찜찜하니까요. 저번에도 한번 그런 경우가 있어서 차를 집어넣는데 4개월 동안 손도 안 대고 수리도 안 되고 헛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찾아와서 다른 데 수리를 하고 판매를 하긴 했어요. 저도 뭐 사무실에 이자를 주는 사람이니까 마이너스가 났겠죠, 저도요. 들어가면은 보통 한 달씩이에요. 그냥 손도 안 대고. 그런 부품이 잘못 왔다. 아니면은 뭐 좀만 기다려라. 뭐 바쁘니까 내가 하겠다 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밀어요. 제가 이제 CF6 제 자가용 때문에 AS를 맡기려고 이제 쓰라고 하니까 그걸 부장님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상당히 질이 안 좋다고 노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먼저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서 지금 보니까 가게가 이제 본인 가게도 아니고 동업식으로 누가 이제 투자를 해서 하는 거고 본인 사업자만 이제 내놓고 사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오늘에서야 그걸 알게 된 거죠. 거기가 오픈한 지가 오래된 업체인가요? 그 공업사가? 아니, 생긴 거는 한 2년 정도 됐을 겁니다. 아, 2년? 어떤지요? 거기 업체 근데 그 주로 뭐 엔진 쪽을 만지나 아니면 종합적으로 다 하나요? 종합적으로 다 합니다. 1급이 아니에요. 2급도 아니고요. 만지면 안 되는 데죠. 그러면은 걔네 뭐 몇 급 공업사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3급일 거예요. 아니면 1, 2급은 아닙니다. 상급인데 어떻게 엔진을 만진다고 그렇게 하지? 딜러도 맡기면은 저희가 뭐 1급인지 2급인지 알고 맡기는 건 아니잖아요. 저기 해준다고 하니까 맡기는 거죠. 당연히 증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기본적으로. 이거 행위 자체가 일단은 불법이고요. 첫 번째로 팩트는 우리가 피해본 금액은 이제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수리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돈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받아야죠. 540만 원 우리가 뭐 작은 돈도 아니고 엄청 큰 돈인데 대표랑 연락이 되나요? 지금은 안 돼요. 제 전화를 피합니다, 계속. 그럼 뭐 전화하면 뭐라 그래요? 적반하장으로 그러고 계속 찰필 미뤄. 아니, 그냥? 네가 선택했는데 그걸 네. 왜 환불을 해주시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본인이 저한테 얘기할 때 너 이것저것 부품 시키면 똑같으니까 여기서 그냥 환불하는 게 낫지 않냐 해서 저한테 그런 안심적인 얘기를 하면서 유도를 해서 저는 그렇게 한 거였거든요. 한 2, 3일 전부터 화가 나서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언성을 높이면서 난 안 할 거니까 돈을 달라. 못 준다. 그 업체에서도 환불 안 받아줄지 어떻게 하냐. 확인해본다고 하면서 전화를 계속 안 받아요. 그러면은 수리를 빨리 해라. 그러면 또 계속 미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형님? 해줄게. 좀만 좀 있어가 좀. 나는 이제 안 할 거니까 그거 환불 내가 어떻게든 야, 네가 안 한다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야. 저쪽으로 환불을 해줘야지. 뭐 반품을 받아줘야지 되는 거지. 형님도 책임을 져야죠. 야, 내가 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냐? 내가 너한테 그걸 강제로 해라 그랬어? 뭐 어떻게 해라 그랬어? 아, 내가 그걸 내가 너한테 뭐 사정을 하면서 해라 그랬어? 그래서 결정권은 너한테 있는 거잖아. 근데 내가 사기를 쳤다는 얘기야 뭐야? 아니 그러니까 답을 빨리 주시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하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환불을 해달라고요. 그 가게는 지금 문이 잠겨 있어요, 그러면? 네네, 잠겨 있어요. 내일 그러면 한번 찾아가 볼까요? 가가지고 어떻게 받아내야죠. 이런 놈들은 까발려야죠. 얼굴 까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이 되니까요.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오늘 피해자분은 이곳 수원에 근무하고 있는 중고차 딜러입니다. 중고차 딜러는 차량을 매입하면 수리하고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카센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런데 문제의 카센터 오토, 이것이 오늘의 사건의 중심입니다. 피해자는 지인의 소개로 이 카센터를 알게 되었고요. 처음에 믿을만해 보였습니다. 부품값도 다 똑같고 수리비도 싸고 하니까 여기서 한번 해보는 게 낫지 않겠냐 라는 말에 설득이 돼서 차량을 일단 맡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아우디 A4 차량을 수리를 맡겼는데 부품값 명목으로 무려 530만원을 먼저 송금해달라고 합니다. 한두 달이 지나도 차는 깜깜무소식. 자, 이 사실을 알고 보니 차에는 손도 안 댔고 사장은 노름에 빠져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환불을 요구하자 돌아온 말은요, 야, 업체 선택한 거 너 아니냐? 왜 나한테 책임을 묻지? 자, 이렇게 말하곤 사장은 잠적을 했고요. 피해자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똑같은 수법으로 돈을 띄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기꾼 새끼들은 절대로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법적 대응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하고요. 피해자들이 연대에 단체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선 신중하게 그리고 철저히 대비하셔야 됩니다. 다음 피해자는 우리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사기를 당해서 그런지 사기꾼 얘기만 들으면은 정말 나도 모르게 혈압이 상승되고 그동안에 제가 쌓아왔던 이 이미지를 좀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놈들한테는 뭐 자비를 베풀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보면 사기꾼들한테 너무 간대요, 진짜. 인간적으로 피땀 흘려가지고 차곡차곡 돈 모은 거를 한순간에 이 사기꾼들한테 탈탈 털려 보십시오. 전 재산을. 뭘 또 열받네 갑자기. 요놈이 뭐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금은 임대로 내놨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근데 사기 피해 당하신 분들은 이 사기꾼들 깜빵 가는 게 목적이 아니야. 내가 피해본 금액만 나는 받으면 돼. 딱 그거 하나거든. 근데 만약에 뭐 법으로 해도 법도 약한 데다가 깜빵에 들어간들 얘네들이 뭐 돈을 갚냐 이거지. 얘네들이 다 차명 계좌에다가 이런 쪽으로 또 돈을 은닉해 놨겠죠. 그러면서 평생 남들보다 떳떳하게 잘 산단 말이야. 이게 나는 더 열받아. 현장에 다 왔고요. 임대로 내놨네 이 새끼 이거.
자, 지금 저희 딜러분 사기 당해서 제가 지금 현장에 와 있는데 이 새끼 잠적한 것 같아요, 그죠? 잠식한 것 같아요. 전화도 안 받는다 그러죠? 전화는 어저께 한 30통을 한 것 같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집도 어딘지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찾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보니까 직원인 거예요. 대표처럼 행세를 했죠. 저분도 피해보신 게 대표인 줄 알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지금 옆에 광택집이 있는데 저분도 피해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다른 피해자분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네. 오셨다가 얘기를 하고서 금액은 물어보진 않았어요. 아, 그쪽 딜러분이에요? 네네. 해서 지금 저는 고소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추합해서 한두 건으로는 안 되다 보니까 여러 명이 모여서 하면은 좀 효력이 더 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많이 추합해서 모은 다음에 한번 같이 진행하는 거 어떠냐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뭐 확답은 드시는 않았는데 일단 본인들도 지금 피해에 대해서는 좀 심각성을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지금 노름한다 그랬거든요. 그 얘기 어디서 들으셨어요? 이거는 카센터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모르시는 분들은 없어요. 딜러들이 주는 돈들을 개인 통장으로 받고 불법 도박이든 뭐든 했겠죠. 그것도 같이 고소를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면은 본인 통장에서 어쨌든 유출금된 게 있으니까요. 그렇죠. 요놈이 보니까는 이거 대표는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수리하려면 수리비를 줘야 되잖아요. 전액을 요구했다고 해요. 근데 이 돈이 어디에 들어갔냐? 요놈 통장으로 다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도 사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항상 돈을 요구를 해요, 먼저. 저는 몇 번 그랬죠. 아니, 어느 업체가 수리도 안 하고, 확인도 안 하고서 돈을 먼저 주냐. 그래서, 이거는 부품이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 입금하기 싫었어요. 근데 상호생 친구분이세요. 그러니까 믿고 좀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죠. 저도. 그렇죠. 뭐또 지인 관계고 하면 얼굴도 이제 보고 했으니까요. 어떻게 오신 거예요? 그래도 사장님 안 계신가요? 혹시 피해 당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래, 아무도. 피해자분 오늘 엄청 많이 오시네. 사기치고 도망갔잖아요, 이 새끼 이거. 그래요? 예, 연락도 안 되고. 연락 혹시 되세요, 너? 혹시 얼마 피해 보셨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분은 지금 530 피해 봤어요? 그래도 200. 아이고, 딜러분이신 거예요? 아, 1년은 아닌데. 개인 돈도 많이 아, 개인분들로 수리 맡겼다가 네. 계속 미루더라고. 패턴이 어떤 경우에는요. 차가 이제 경고등이 들어오면 소금만 시켜요. 수리 끝났대요. 수리 받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 5km, 10km 주행하고 성능 받고 오면은 다시 똑같은 경고등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장난을 계속을 해요. 아, 저게 나쁜 놈이네. 지금 여기 차 쌓여있는 거 저 뒤에까지예요. 이거 다. 여기 거야, 이거 다? 여기 뒤에도요. 아, 수리 맡겨놓은 거예요? 엄청 많은데? 여기 세워져 있는데 와, 여기도 다 5대. 얘가 수리 안 해주고 이렇게 있답니다. 방치해놨어요. 아까 그분은 어떻게 키를 받았는지 차를 빼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키는 혹시 안에 있지 않을까요, 키는? 걸려 있습니다. 이쪽에서 보시면은 여기 이쪽에 키가 걸려 있어요. 뭐 연락을 돼야지 사기꾼들은 하나같이 똑같아요. 잠적이거든, 얘네들은. 우리 고객님은 혹시 이 친구 뭐 집이나 뭐 알아요? 전화번호만 아시는 거예요? 전화번호 얘기만 알고 전화번호만. 아. 차 맡기셨다가 이렇게 되신 거죠? 그냥 수리해주는 거지. 아, 수리해 주시고. 우리 수리해. 돈을 못 받으셨구나. 제가 한 300안 얼마 됐었는데. 70만 원 받았나? 기간은 얼마나 되셨어요, 못 받으신지? 그래됐죠. 3월달인가? 오래되셨네. 이 패턴이 어떤 식이냐면요. 그날 차 들어가면은 항상 5대 전화 왔을 거예요. 그러면 금액이 항상 비슷해요. 60만 원, 65만 원. 그래가지고 이거 맡기고서 나는 수리도 안 된 상태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돈 좀 빌려달라고. 아, 갑자기요? 네, 돈이 없다고. 돈을 다 줬는데? 제 거 말고 다른 이제 분들 거 수리를 해야 된다고. 왜 나한테 얘기를 하냐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수리비를 요구를 해서 부품을 주문해야 된다 해서 돈을 받아요. 그러면 항상 그때 시간대가 다 오후 때 아니면 저녁 때도 계속 왜 입금한다는데 입금 안 해? 빨리 입금해, 빨리 주문해야 돼. 이런 식으로. 방수포는요, 저 우리 딜러분 차가 요거 아우디 요거잖아요, 요거 그죠? 우리 딜러분이 수리 때문에 엔진 때문에 지금 530만 원 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2달째 지금 수리를 안 해주고 이렇게 방치해놨습니다. 요놈한테 제가 한번 통화를 해볼까요? 오늘 통화 안 하셨죠, 고객님? 꺼져 있네. 근데 전화가 엄청 오니까. 엄청 오니까 이제 꺼놨구나, 요놈. 저는 중요한 게 여기 사업장 대표를 사업자가 나와 있으니까 이분을 통해서 어떻게든 통화를 연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게 방법이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러면은 뭐 주소는 알지 않을까요? 알긴 알겠죠. 왜냐면 아니까 이 사람을 직원으로 세우고 여기서 이 바지사장처럼 계셨던 거겠죠. 근데 이분도 차에 관련해서는 전혀 모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요거만 상감하면. 네네, 차려주고 이 사람한테 어떤 이제 수익 분배를 하는 조건이었겠죠. 일단은 뭐 저도 물론 수소문 해보겠지만 우리 그 딜러분이 좀 많이 알아보시고 얘 사기꾼 놈 뭐 연락처나 뭐 집 주소 알면은 저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은
저랑 같이 가서 돈 뜯어내죠. 받아내야죠. 근데 제일 중요한 팩트는 만약에 이제 가족이 이제 개입이 또 틀려지거든요. 제가 그렇게 해서 영상 찍고 막 올린 적도 있어요. 그냥 협박이죠, 저도 이제. 안 주니까. 그래서 제가 집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현장에 가보니 눈으로 보이는 피해 차량의 수만 해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광택집도 피해를 당하셨다고 하고요. 저희처럼 이 사기꾼 놈을 만나기 위해 직접 찾아오신 피해자 역시 280만 원의 수리비를 몇 달 동안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이 사기꾼 놈은 그동안 비싼 값에 수리비를 받아놓고 그걸 또 다른 싼 곳에 맡기는 식으로 처리를 해오거나 경고등이 떠서 들어온 차량들은 점검과 수리도 하지 않은 채 경고등만 그냥 꺼놓고 수리비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는 잠적을 했죠. 수법이 치밀하고 상습적인 것으로 보아 소문대로 불법 도박에 빠져 있는 것 같고요. 차를 인질 삼아 개인 통장으로 6, 70만 원씩 입금을 요구하고 탕진하고 잠적을 거듭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 사기꾼의 현집 주소라거나 행방도 모르고요. 제가 전화를 해봐도 역시나 전화는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의 가게와 사업자를 내준 사람은 카센터 일에 대해선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더 파헤쳐 봐야겠죠. 제가 건물을 구석구석 살피는 도중 잠겨져 있던 사무실 현관 외에 열려있는 창문이 있어서 내부로 들어가 봤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 법이. 이래갖고 되겠습니까, 이게? 열렸네. 찍어보자. 마이크 줘봐. 자, 지금 보이시죠? 요놈이 이렇게 다 리프트 떠는 상황이고 수리는 안 해놓고 지금 잠적을 한 상황입니다. 핸드폰은 있는데? 아, 이쪽으로 들어가야 있나 본데? 여기 자, 지금 이렇게 불은 꺼져 있고요. 빈 사무실로 지금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칠판에도 9월 이후로는 11월 달인데 적힌 게 없습니다. 지금 보신 그대로. 자, 이렇게 사태가 심각한데도 그냥 사기법을 도대체 왜 개선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불명예를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된 내용이 사기꾼들이 깜빵 가서 사기 기술을 배워서 나와서 더 큰 사기를 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사기꾼들이 양성하는 데입니다, 이 대한민국 법이. 이래갖고 되겠습니까 이게. 내부는 수리를 하다 만 건지 아니면 하는 척 보여주기였던 건지 들에 올려진 차량 몇 대와 9월에 멈춰있는 칠판이 남아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이 사기꾼 놈의 행방을 수소문 해봐야겠죠. 자, 이놈이 어디에선 발견이 되던 제가 직접 찾아가서 그 뻔뻔한 면상을 직접 찍을 계획입니다. 피해자들 등쳐먹으면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제가 낱낱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영상을 보시고 같은 곳에서 피해를 당한 많은 피해자분들은 추가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나 가까웠던 지인 뒤통수를 친 이 사기꾼 새끼들은 갈 때까지 가버린 쓰레기 새끼들입니다. 이제는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고요, 돈으로 보이는 겁니다. 저는 이런 사기꾼 놈들에게 인권 운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당하게 사기치기 못하면서 이 사회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얼굴을 까야 됩니다. 온 국민들이 알게 해서 평생 걸려서라도 피해금을 다 받아내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못 믿는 사회, 이 얼마나 팍팍하고 우울합니까? 저희 셀카가 끝까지 피해자 옆에서 미력하게나마 힘 닿는 데까지 돕겠습니다. 다른 억울하고 힘든 사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셀카 대표 엄만우였습니다. 저희 셀카 홈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제가 명시를 해놨습니다. 저희 셀카는 절대로 딜러 전산, 카매니저, 카모드, 환경 설정, 코드 조작해서 비싸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가셔서 정말 비싸게 구매하신 분들이 뒤늦게 저한테 오셔서 도움도 정말 많이 요청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믿을만한 업체에 가셔서 중고차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셀카 대표 엄만우였습니다.